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한때 국민 서비스로 불리던 카카오지만 최근엔 공룡 플랫폼 아마존을 비판하는 말과 비슷하게 카카오의 진출로 기존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현상, 카카오 당하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결국 어제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카카오가 상생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서치원 민변인생경제위원회 변호사를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범수 의장은 어제 최근 지적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도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내놨거든요. 다 보셨죠? 네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상상 방안을 내놓은 것 자체를 탓할 이유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자의반 타의반이지 않나 하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의반, 기존- 타의반이요? 네네. 그게 이제 기존의 플랫폼 업체들이 여론에 굉장히 민감했고요. 배민 사건에서도 수수료 인상을 했다 금방 철회를 했고, 카카오티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호출 인상을 시도했다 금방 철회를 하는 등 계속 이제 여론을 주목을 하다가 이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내놓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3천억 정도 규모의 상생기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 액수보다도 과거에도 이제 재벌 대기업들이 수조 원대 상생기금을 만든다고 떠들썩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된 내용은 이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보다 싸게 돈 빌려주는 것도 상생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상생의 모습은 아닐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카카오가 이거를 이제 수련을 해서 어떻게 쓰는지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뭐가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근데 이 문제를 얘기하려면 결국 플랫폼의 본질 내지 속성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플랫폼의 수익 모델은 크게 보면 광고, 중개 수수료, 그다음에 콘텐츠 등을 직접 판매하는 사업, 혹은 이제 유료 서비스, 구독 경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는 무료라고 계속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네. 수수료를 이제 전면 유료화하는 선택은 할 수 없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다가 이제 굉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가 결국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카카오가 결국에 다양한 사업 부분에 걸쳐서 수익 창출 시도를 하다 보니 골목 상권까지 침범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우세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좀 이번에는 들어보면요, 네네. 변호사님. 우선 네네. 카카오 모빌리티를 조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카카오 네네. 모빌리티가 원래 이제 내년에 상장을 앞두고 있었는데 네. 사실 계속해서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수수료를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그런 시도가 아니었냐라는 일각의 의견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네네. 있거든요. 그렇다면 네네. 시점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일단은 그 방법이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이 유료 서비스에 대한 굉장한 반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아까 플랫폼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업 부문 수익보다는 이제 투자금 유치에 주로 주력을 하게 되고요. 쿠팡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제 그러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시장을 지배할 때까지는 추별 경쟁을 감수하면서 계속해서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수수료나 유료 서비스를 도입을 하다 보면은 강한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그 플랫폼이 이런 직접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 오히려 플랫폼들은 대부분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얼마만큼 빅데이터를 정교하게 가공해서 이제 이걸로 어떤 새로운 원천을 찾아내느냐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내수 기업의 특성상 다양한 부문에 진출하는데 그 골목골목마다 이제 기존의 사업자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수집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죠. 내수 시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언급하셨던 내수 기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계열사가 점점 네네.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했을 때 해외 포함해서 158개의 계열사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석 달 만에 네. 19개가 늘어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네. 빠르게 늘어나고 문어발식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단점들이 도드라지는 것 같은데 특별한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지 않았을까라는 일각에서 의견도 제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기업 결합 관련해서 좀 말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 결합이라는 게 모든 합병을 다 공정위가 심사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결국에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기업이 결합을 했을 때 시장 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아져서 시장을 지배하느냐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네. 기존의 카카오가 뭐 대형 업체들을 인수한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스타트업이랄지 그 부문에서 유력한 기업들을 인수하게 되는데 이 유력한 기업을 인수할 때에 그 시장을 얼마만큼으로 볼 것인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얼마만큼의 그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느냐도 마찬가지로 불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경쟁 제한성 심사에 애초에 한계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기업 결합 인력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혁신 기업으로 일컬어지는 이제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 결합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켜 주자 뭐 이런 분위기로 갈 수도 있었다는 말인 거죠. 근데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우세하다가 왜 이 시점에서 정부가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의 또 김범수 의장에 대해서 네네. 규제의 칼을 빼든 그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 뭐 배민 사태에서부터 계속 드러났듯이 이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나 불공정 거래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이제 플랫폼 산업 자체가 어느 정도 초반에 도입기를 지나서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산업 독점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높고 국민들 전부도 이제 생활 속에서 플랫폼을 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생활의 여러 부문에서 이 상태로 두면 플랫폼이 결국 나의 생활을 잠식해 갈 것이라는 일종의 위기감 내지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외국들도 전부 다 이러한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네, 뭐 맞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고 우리가 그 최근에 뭐 구글 반독점법에서 보듯이 조금은 앞서가는 혹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독점 규제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이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서치원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